안녕하세요. 어, 전국적으로 어제 또 오늘 또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아, 조금씩 좀 귀찮죠. 비가 오면은. 날도 그나마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게 기온이 낮다, 뭐 이런 체감 온도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못 느끼는 거고, 낮게 그 춥다는 느낌 정도의 체감 온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오늘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일부 어, 어제 오기가 있어가지고 보셨던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자, 이게 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해지 절차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카피를 좀 떠서 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좀 헷갈릴 것 같아갖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제 스테이킹을 할 때 100개를 넣어서 들어가는 걸로 이제 뭐 했, 했었는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현재 교환 자산이 700불, 그러니까 100개 정도 들어간 게 되겠죠.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제 여기를 잘못 표기를 했었는데 이 700불을 현재 교환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700불을 한 개당 7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은 결국에는 내 지갑으로 해지가 되어 나오는 숫자는 100개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1%를 떼고 준다 그러면 99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는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로 송금을 하게 되죠. 100개를.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거래소에서 KOK 100개를 매도를 하고 USDT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그 리플이나 이렇게 어, 트랜스퍼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그 용도의 XRP 또는 트론 같은 걸 매수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국내 거래소로 보내게 되는 거죠. 거래소로 보내게 되면은 이 넘어온 XRP 그게 리플의 개수를 그대로 매도를 하면은 이제서야 현금으로 나타나고 이거는 결국에 국내 거래소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은행으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고 송금을 하게 되면은 그건 결국에는 내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이 부분도 어제 조금 그 글자가 좀 넘어간 이게 스페이스가 좀 모자라 가지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어, 이, 이 부분을 어, 여기까지는 뭐 아이 이것도 다시 해보죠. 스테이킹을 우리가 어, 이거는 제가 플랫폼 가격에 대한 부분이었네요. 어,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는 통상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내가 여기는 달러로 표기를 했는데 현금으로 뭐 그러니까 원화를 우리는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그 100원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예 저는 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100달러 정도를 가지고서 진입을 했는데 그때 플랫폼 가격이 1.25달러, 거래소 가격이 1달러였을 때 이거를 거래소에서 100달러를 가지고서 1달러이기 때문에 100개를 살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1달러짜리를 거래소 1달러짜리를 거래소에서 100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우리는 이제 이 100개를 그 지갑으로 보내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때 스테이킹이 될 때는 100개 곱하기 플랫폼 가격으로 해서 125달러가 되고 그래서 현재 교환 자산은 125달러로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 헤이지를 하게 되면은 내가 현재 교환 자산이 125달러인데 125달러 정도를 이건 이제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뭐 어쨌든 그냥 이 재스테이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125달러는 변화가 없으니까 125달러에 해지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플랫폼 가격이 1.5달러, 그 다음에 거래소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 상승을 해가지고 1.25달러다. 그랬을 때 이 해지를 하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25달러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플랫폼 가격이 1.5달러니까 1.5달러로 나누면은 요게 이퀄 1KOK잖아요. 그래서 단위는 83.3KOK가 되는 거고 이 83.3KOK를 거래소로 내보내면은 여기에서 이때 내보낼 때 통상적으로 여기 가지고 있던 이것과 보상이 돼 있는 알파의 KOK를 어, 거래소로 내보내가지고 매도를 하게 될 때 매도를 하는 가격이 거래소 가격이 1.25달러니까 요거와 요거 곱하고 요거와 요거 곱하면 이게 한꺼번에 돼가지고 곱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알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고 결국에는 요 104달러와 요 나머지 알파 KOK 이 보상을 받았는 거 요거까지 요 가격으로 곱했을 때 그 금액이 되죠. 요게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 전통적 사업 투자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플로우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수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큰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설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를 생산을 이렇게 하면은 제품이 나오고 이 제품을 우리는 또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다 돈이에요. 여기는 인건비, 뭐, 그 다음에 이 설비에 대한 고정비,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감가상각 등 뭐 해가지고 이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매장에서 판매가 된 거를 마지막에 수익을 갖는 이런 구조가 전통적 사업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아는 비트 이더 뭐 예전에 일반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BOW를 했을 때는 이런 엄청난 채굴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돈이에요. 뭐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이런 고사양의 뭐 비디오 카드부터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그냥 이거는 해시 함수라는 거는 아, 랜덤하게 계속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해시 함수가 풀리고 나면은 블록이 생성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채굴이라고 하고 그 채굴되는 걸 가지고서 거래소를 통해서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 사업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KOK 스테이킹의 이 보상 개념 역시 보면은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일정 금액을 KOK에다가 예치를 하죠. 이걸 스테이킹이라 하고 스테이킹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고 일종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도 하면서 또 하나는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우리가 KOK를 얼만큼을 사가지고 어디에다가 묶어 놓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어, 그
이 가격 상승에 또 이미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여기서는 채굴이라는 용어는 사실 쓰지 말아야 되고, 보상이라는, 그게 이제 어, 그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놔뒀는데, 보상받았는 거를 저희는 어, 그 가지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토큰은, KOK는 발행비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뭐 이 전기료 정도, 뭐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시간 동안 보고 있는 정도, 뭐 그 정도 말고는 돈이 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중앙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현금화한다.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 우리 KOK의 그 보상 체계, 그 다음에 사업에 아,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로 해가지고 제가 좀 더 보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그룹사의 하나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지다시피 했으니까, 이 로고 자체 기억나시죠? 대우. 여기는 이제 뭐 부도 처리가 되거나 이랬을 때 상장 폐지 당연히 되는 거고, 투자자 피해가 엄청난 거죠. 그 결과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루나를 생각을 하면은,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가격은 0.0001 뭐 얼마, 그 다음에 소수점 0000 얼마, 뭐 이렇게까지 계속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존재를 해요. 왜? 홀더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되게 지랄 같아도, 이 소위 말해서 그 홀더의 수는 줄어들 수가 있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 갖고 뭐 그렇게 아, 이거는 루나를 이야기를 해서 재활성화 가능하다는 거는 좀 맞지는 않는데, 제가 요 부분을 오늘 살짝 이제 하나 바꿔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루나 클래식의 경우 권도영처럼 범죄자로 법적 구속이 되더라도 루나 보유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지요. 이거는 대우라는 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근데 우리는 블록체인상의 메인넷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디앱들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떨 적에는 이렇게 경우에 몇 개들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요놈들이 이거를 개발을 하고 뒤에 개발을 하고 뒤에 개발자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어, 다음 부분은 제가 나중에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좀 어디 거를 좀 인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정말 되게 좀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동국대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박성준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어, 설명 자료를 조금 제가 인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어,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제가 오늘 추가로 좀 어,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다시 화면 공유를 잠시 좀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K 운동장의 운영사가 지금 되게 운영하는 데에 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봐요. 일단은 이거 내용을 한번 읽어만 드리고 어, 저기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로 지금 여기가 그 어려운지, 그리고 이게 운영사의 운영비를 투자자가 왜 걱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이런 제안 내용까지 나온다는 게, 그리고 이 제안을 한 사람과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는 또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운영사의 운영비 마련과 시장에 매도되는 K스타 수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스타 수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뭐 하락을 한다. 뭐 이런 논리를 갖다 대고 싶은가 본데, 근데 밑에 내려가 보면 그 실제로 여기엔 거래량이 없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자, 1인당 1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모아 회사에 지원하고 페이스타를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며 자칫 누군가들에겐 좋지 못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현금을 받고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현금을 받고 코인을 팔았다는 지우지 못할 문제점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유저들이 자발적 참여로 월 만원의 참여금으로 시장에 코인을 매수하는 게 어떤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렇게 쓰려고 했는 것 같은데 억제성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첫 번째, 회사에 전달되는 재화는 이게 왜 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재화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K, KS 이더리움 또는 KS 리플 등의 코인이 되어야 한다. 로그인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일 텐데 그분들이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들어와 KS XRP, KS 이더리움 으로 교환한다. 그리고 운영사에 지원한다. 얼마나 할 수 있다 보는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그인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일 텐데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중 가격보다 5에서 15% 저렴한 가격으로 K스타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안이래요.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방법이래요. 제안을 하는 내용이. 시중 가격보다 5에서 15% 저렴한 가격으로 케이스타를 지급한다. 운영사가 힘들기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운영사가 힘들기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운영비를 위해서 20%그 2천만 개를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어, 매도하는 부분인데, 할인된 가격으로 줄 바에는 거래소에 그냥 파는 게 운영에 도움되겠죠. 보금된 금액으로 매수를 하자는 거고, 보금된 금액으로 매수를 하자는 거고, 운영사 매도량보다 많은 금액으로 남는 금액은 추가 시장 물량 매수를 하자는 것임. 그러니까 돈 모아가지고 운영사에서 언제 팔 테니까 그거를 사라.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거 문제지 않을까요?
지급된 케이스타는 일정 기간 락을 건다. 어, 이런 부분이 정말 정말 개인의 그 투자 목적, 참여를 하면서 개인이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 자체를 락을 건다는 건 어떤 것도 못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 방편에 뭐 한 달, 일정 기간 얼마를 할지 모르겠는데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다 돈이잖아요, 본래는. 다 돈인데 돈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SOP라는 거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다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거의 어 잠재적 소각 효과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케이스타라는 걸 받은 게 보상인데 그것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금된 금액으로 시장 물량을 매수하고 난 후 전량 참여자 전원에게 배분, 합의에 의해 절반 소각 절반 배분, 일정 기간 락 전체 락 기간 설정 후 배분, 그 외 여러 방안 합의 후 결정 가능 이러한 방법들이 있음. 기대 효과. 시중보다 5에서 15% 저렴한 구매 플러스 한 달간 락, 한 달 락을 걸겠다는 이야기고 스테이킹 플러스 스테이킹 보상 5에서 15% 일종의 스테이킹 참여처럼 자연스럽게 참여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달 이자는 5에서 15%, 한 달 이자가 5에서 15%. 하하. 매달 1, 2만 원으로 회사에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동기 여부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 많은 운영기를 확보하고 더욱 많은 페이스타 매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제 제안은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고 강력하고 진정한 다오 조직을 구성해서 작은 금액 큰 효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다오 조직. 다오라는 게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이야기인데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고 강력하고 진정한 다오 조직을 구성해서 작은 금액 큰 효과를 보자는 것. 이거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개인이 주관을 하게 되면 금전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운영사에서 자동이체 계좌 개설로 월 만원 참여, 몇 개월의 시행에도 효과 없으면 자발적 참여이기에 자동 이체 종료하면 됨. 참여도가 높아져서 모금액이 많아지면 절대적 우위의 매수세가 형성되기에 절대적 매수세 아, 뭐 만 원으로 1만 명이 하면은 1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 절대적 매수세를 한단다. 1만 명이 만 원씩 낼 수 있을까요? 아, 가치 상승 효과는 엄청 기대됨. 운영사는 월 모금액의 일부를 협의 후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게 하면 금전적 도움도 되고 참여자는 월 많은 식사 한 끼값 참여로 케이스타 가치 상승에 큰 힘을 보태자는 것임. 첫 시작은 작은 수일지라도 시작된 이후부터는 잠자고 있는 예정주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제안을 한 사람을 사실 정말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K스타가 제가 아,
XT.com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그거를 봤는데 현재 가격은 0.00851, 24시간 거래 대금이 2.2K, 2200불이에요. 근데 이게 15분 봉이니까 이거를 1일로 봤을 때 어제 0.0020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KOK는 지금 얼마나 하면은 좀 지금 0.00783이에요. 그리고 어 L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타가 0.01039, 거래 대금은 9,153달러. 그러니까 한 돈 1,000만 원, 한, 한 두 개 합쳐도 1,500만 원. 두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했는 거래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 근데 이런 상황을 돈을 모아가지고 매수를 한 것 중에서 일부는 절반은 소각하고 절반은 배분하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 정말 정말 끝도 없이 하여튼간에 뭔가 좀 이상하다. 운영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했을 때 그 지금 운영사라는 쪽에서도 1년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 뭔가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CS에 문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미 문의를 했는데도 어떤 경우나 하면은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거를 자식이나 누군가가 그거를 그 뭐 일종의 양도 형태든 상속 증여 형태든 그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CS에 문의를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운영사라고 하는 쪽에서도 운영사의 그 멤버 구성부터 해가지고 CS에 몇 명의 누군가가 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도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 이 이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 글에 대해 가지고 저는 공감이 돼서 이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하려 그래요. 아까 그 내용을 보고서 쓴 것 같아요. 운영비도 없는 운영사가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이미 예견되었던 일 아닌가요? 회원들에게 운영사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과연 이게 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기가 차서 웃고 말지요. 기업이 운영비가 없다. 회원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A가 동네에 분식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비용은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동네방네 소문 다 내어 오픈했습니다. 오픈 날 가게의 손님들이
아는 안면에, 그러니까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봤더니만 메뉴판 딸랑 있을 뿐 단무지의 한 조각도 없으며 라면을 먹고 싶으면 찾아온 고객이 본인 돈으로 재료를 사서 끓여 먹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요? 여기 가게에 내가 뭐 돈을 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뭐 이 여기에서 재료까지 사가지고 어 끓여 먹어야 된다는 이치가 그렇게 정말 따지면은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되었다면 고객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아마도 사기라고 하겠지요. 일단 운영사라고 하는 거는 운영비가 주어졌으면 그 범위 내에서 그 무조건 하고 해내야 돼요. 그 운영비 탓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들이 그만한 예측을 하고서 운영비를 설정을 했을 거라고요. 결국에 그게 택도 없이 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월 5억 원이 운영비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1년이면 60억이에요. 그러면 60억이 들어간다는 거를 자기들은 캐치를 하고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운영비가 없다, 적자다. 그래서 모 의장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지 저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돈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는 것 자체가 저는 2018년도에 사업이 그 법인이 설립이 되고 2019, 20, 21년 상반기까지 2020년도까지는 2019년도는 제로, 2020년도 3,800만 원, 2021년도 159억, 3,800만 원에서 159억이면은 지난번에 제가 몇 배라 그랬어요? 4만 몇천 배라 그랬나요? 그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그고 그 159억에 대한 사업이 뭘 통해서 나온 건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KBS의 시사멘토리 추적이라는 쪽에서 방문을 했을 때, PD가 방문을 했을 때, 그 회사 관계자가 한 70억 정도는 들어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3천만 원 정도 하던 업체가 70억 그래도 뒤로 자빠질 일인데 159억. 그래서 그쪽에 지금 운영사라고 하는 데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게 더 줬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전에 그 3기 재단 멤버들한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예를 들어 1천만 원 받았다.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2천만 원 받았다. 그 다음에 어, 그 재단 이사장은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거를 누가 돈을 줬다라고 돼 있어요? 재단의 운영비에서 지급이 된 게 아니고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어드바이저들에게 또 어드바이저들을 그쪽에 계약을 하고 있었다. 근데 케어케를 줬다.
모든 게 웃기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운영사가 지금 어 그 1호 프로젝트인 그 뭐 제너 드래곤부터 해 가지고 메인넷, 그다음에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 그다음에 많은 이름만 대도 알 만한 그런 그 뭐 게임사나 뭐 그런 쪽이라고 이야기했나?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쪽에서 알 만한 데에서 이 메인넷에 대해서 여기에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는 컨트랙을 딱 코사인을 하고 뭔가가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외형적으로 어글리해요. 근데 사람 앞에다 놓고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좋네요. 뭐 미인이십니다. 아니면은 아주 그 미남이십니다. 뭐 그 얼굴로 좀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나 좀 이제 어 어떤 대형 조직이 있을 때 어디하고 MOU를 맺어요. 근데 MOU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뭔가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론 플레이도 많이 했고. 근데 MOU라는 거는 법적인 그 책임을 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는 결과가 좋아야 돼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비즈니스는 돈 벌기 위한 비즈니스예요. 사업을 하는데 아니 애들도 아니고 뭐가 모자란다, 적자 봤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죠.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로그인도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건데 스스로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태계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가고 그런 유수의 기업들 뭐 이름이 좀 있는 업체들 만났을 때 우리 90만 100만 아니면 무료 리플까지 합쳐 가지고 180만 이러고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180만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KOK 플레이에만 관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료 리플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KOK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처럼 이거는 아, 우리는 사실 좀 답답할 일이 없지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 싸움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앞으로 가져 나올 거고, 저쪽은 이미 던져놨는데 거기가 잘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믿고서 지금 계속 열심히 뭐 거기에 뭐 찬양을 하든 뭐 옹호를 하든 뭐 하면서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그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어 그 노드 운영자 하나가 탈퇴를 했고 뭐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청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는 19개의 노드였는데 현재 16개니까 3개는 이미 사라져 버렸었다. 근데 지금 노드가 16개 중에서도 4개의 노드가 한 사람의, 또 하나는 또 다른 조직의 노드에 중첩해 가지고 4개, 3개가 있으니까 실제 노드는 역할상으로는 11개다. 19개에서 11개가 됐으면은 거의 뭐 한 40%가 날아갔나요?
근데도 여전히 이게 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믿으시는 거야 뭐 본인 의지고 본인 판단이고 본인 선택이니까 참조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내용 설명드렸던 그런 걸 보시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생태계 싸움이고 생태계 싸움인데 생태계를 유지를 하는 데에 우리가 예전의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계속 온고잉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용을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 하신 거는 개념적으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만이 다음을 기약을 할 수 있고 그 똑같은 어, 행위를 그 범죄 행위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어, 모 집단에서는 저를 비전문가 뭐 그쪽은 더 제가 설명드리는 이 정도의 내용을 조차도 이해가 안 돼가 제가 사실은 그 PPT까지 뭐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설명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아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뭐가 문제인지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제시를 해서 뭐 인지수사 정도로 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이 증거를 최대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내용 설명이 잘못되면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아버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결과는 어쨌든 간에 이기든 지든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왜? 묶여 있는 게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교환 자산을 그냥 그대로 달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서 따라간다는 게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어리석은 판단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